더욱 화나는 부분 뉴스 이어가자면 윤 정부가 위안부 합의 복원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네, 경이 2015년 위안부 합의 복원을 추진합니다. 한일 관계 개선에 나서겠다는데요. 일본과의 물밑 접촉을 통해 포괄적 관계 개선에 합의하고 8.15 광복절 전후에 관련 메시지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이거 기시다한테 중의원 선거 때 써먹으라고 선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2015년에 1228 그거 합의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전화로 끼리끼리 전화 통화해갖고 은밀하게 정리했다는, 국회에 알리지도 않고 했다고 하는, 합의는 아닌데 합의 갖고 문서가 없다고 하는데 일본은 있다고 하는 그 합의잖아요. 정말 외구랑 똑같이 생긴 그 장관이 있을 때 한 거잖아요. 임병세. 예. 아우 진짜 나는 깜짝 놀랐어요. 국적을 확인해 보고 싶었어요, 그분. 그때 기시다가 박근혜를 되게 칭찬했습니다. 네. 그때 관방장관. 예. 아니 그때 외무상. 외무상이었어요. 박 대통령 용기 있는 결단에 경의를 표한다. 일본 그 외무상한테 칭찬받는 대한민국 대통령. 이거는 뭐 일본 사람끼리 하는 거 야, 아닙니까? 그거하고 똑같네. 강용석이가 이거 송 작가 잘하고 있어 하면 씨 우리 뭘 잘못했나? 형 고마워. 근데 기시다가 그때도 외무상이었고 지금은 또 총리고 하니까 진짜 내각도 진짜 엉망진창이다. 야, 내각제는 죽었다 깨를 하면 안 된다. 안 돼. 정말. 근데요, 이게 너무 뻔뻔한 거 아닙니까? 말도 안 되는 아니, 이게 누가요? 누군지를 밝혀. 누가 뻔뻔한 건지. 이게 지난번 대선 때도 이걸 이제 한일전으로 몰아가려고 하니까 뭐 제2의 뭐 북풍 공작이라는 둥, 윤석열이 일본이랑 뭔 상관이 있냐는 둥, 막 이래가면서 자기들은 절대 아니라고 그렇게 거품을 물고 난리 쳤잖아요. 근데 뭐 제대로 된 외교적인 만남도 안 가져본 상황에서 일단 복원을 위해서 위안부 합의를 복원한다고요? 저거 하게 된다 그러면 사법부 쥐고 있는 아이고야. 한동훈은 강제 노동자, 그러니까 징용 노동, 실효대출 그 재산에 대해서 현금화하는 부분과 관련해서 어떻게 할 거예요? 그것도 법무부에서 포기를 해버릴 거예요 아마. 네, 집행 자체를 포기해버릴 겁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리고 또 하나 해결해줘야 될 부분 지소미아가 있거든요. 뭐 다 갖다 바치네 아주 그냥. 뭘. 유엔 문제, 그 다음에 그 징용 합의 문제, 처벌에 관한 부분, 그 다음에 지소미아 부분까지 포괄적으로 거기에 국내에서 반일 불매운동 금지까지 아마 옵션으로 4개 정도 엮어가지고 물밑으로 일본에다 제안을 하고 정상회담을 구걸할 것으로 예상이 되네요. 근데 이게 국회에서 8.15 축사가 아니라 뭐라고 해야 돼? 8.15 굴욕사가 될 상황인 거예요. 우리 광복하는 날 맞춰가지고 우리가 다시 일본 밑으로 무릎 꿇겠습니다라고 발표를 하려고 준비를 한다는 거야. 왜 이걸 8.15에? 지금 독립운동가 분들이 다 지하에서 때로 몰려 나오실 진짜. 만한 일입니다. 기함할 일입니다. 이거 이때 있을 뭐가 일입니다. 있었냐면은 이거 뭐 불가역적으로 이걸 한다 해가지고 국제사회에 위안부 문제 관련해가지고 시비 안 걸기로 한다. 뭐 이런 것도 써놨었어요 그때 합의문에. 그게 공개가 됐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뒤에는 아베가 또 소녀상도 빼기로 했어. 이렇게 해가지고 그때 난리가 났습니다. 박근혜는 또 아니라고 했는데 그거 문서 있다 이렇게 해가지고 난리가 났어요. 이제 문서 까라 그래. 도대체 박근혜가 뭔 문서를 적어줬는지. 그럼 또 그 국짐과 윤석열은 그러죠. 문서 있잖아. 문서 있으면 지켜야 돼. 법이라니까 문서는. 그건 또 지켜야 돼. 그건 또 지켜야 돼. 라고 지랄을 또 해가면서 이 굴욕을 8.15의 국민들한테 이따위 굴욕을 안길 가능성이 큽니다. 근데 왜 지 말은 안 지켜? 자,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용수 할머니 만나가지고 일본의 사과를 반드시 이끌어낼 거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의 후지 사과를 반드시 받아내겠다는 거죠. 김건희 스타일로 일본산 사과를 몽땅 받아가지고 할머니들한테 한 상자씩 나눠주는 거지. 심지어 이용수 할머니가
여가부에다가도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윤석열이 약속했으니까 좀 도와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세계일보도 일본군 위안부 사과 꼭 받겠다던 윤 약속 언제 지키나 기사까지 냈습니다. 근데 지금 하고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오히려 박근혜 때로 돌아간다, 굴욕적인 합의로 돌아가겠다, 이 얘기밖에 없습니다. 아 진짜. 잠깐 너무 듣고 계신 분들 너무 힘드시죠? 저기 빨리 웃음으로 승화시켜 주세요, 송 작가님. 이것만큼은 이거는 웃을 수 없어. 일본 문제만큼은 와. 웃음으로 승화가 안 돼요. 만일 이런 짓을 저지른다 그러면 탄핵이 아니라 탕탕의 이유가 아 됩니다. 진짜. 아 그리고 또 생각나는 게 그때 뭐라고 했냐면 위안부의 뭐 책임을 통감한다 이렇게 하면서 일본이 돈을 모아가지고 위안부 피해자의 그 보상금이 아니라 정신을 치유할 수 있는 거를 뭐 보상하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그것도 민간단체 기금이야. 일본의 돈이 아니고 민간단체가 단체를 모아둔 만들어요. 일본 돈으로 돈이라고 만들어가지고. 하면서 100억 휙 뜯어주고 퉁칠라 그랬단 말이야. 네. 그래서 우리가 그거 찾아갖고 돌려주자 그랬더니 외교 문제 난다, 안 된다, 지금 이 난리 쳐가지고 일부는 지급이 돼 있는 상태고. 그때 또 그 나눠주던 그 공무원들이 속였어 할머니들을. 맞아. 그 전화로 해가지고 막 이상한 말로 해가지고 그 할머니도 못 모르고 받았다가 다시 반납하고 못 모르고 나니까. 받은 분도 있고, 아니면 막 그 할 때 돈을 받으셔야 된다,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으셨지 않느냐, 애들한테 줘야 될 돈이 있어야 되지 않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진짜 비참하게, 그냥 비참합니다. 그거 통화 듣고 있으면 그 할머니들이 그 전화를 받으면서 얼마나 많은 생각이 들었겠어요. 진짜 자, 이런 상황에서 조국순 엄마부대 대표들이 베를린에 가 있죠. 네. 그래서 소녀상 철거를 주장했다고 하네요. 근데 거기에 반발한 현지인들과 맞짱을 떴다고 합니다. 네, 내용 볼까요? 네, 위안부 사기 청산연대 소속 4명이 30일까지 베를린 뭐라고? 소녀상 단체 이름이? 위안부 사기 청산연대입니다. 이게 위안부가 사기라는 거야? 네. 그렇죠. 네. 이들의 주장은 위안부 사기를 멈춰라 뭐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애들이. 이들이 30일까지 베를린 소녀상 앞에서 원정 시위를 벌이는데, 이에 대해서 독일 여성단체 쿠라지 여성연합을 비롯한 현지인들이 소녀상 맞은편에서 맞불 시위를 열었습니다. 창피합니다. 아이고. 우리나라 사람이 거기 가갖고 이런 짓거리를 하고 있다는 것도 창피하지만 네. 현지에 있는 독일 사람들이 야 하지마! 더 배워. 더 배워갖고 와! 니네 나라 돌아가! 라고 하는 시위를 같이 해주고 있다는 게 같은 나라의 국민으로서 너무 부끄럽습니다. 우리 막 부끄러워서 속상해,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 걱정되잖아요. 근데 네. 독일인들한테 한마디로 설명하면 독일인들이 완벽하게 다 이해해요. 니들도 낫지 있지, 그 낫지야. 그러면 이러면서 이제 같이 바로 이해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독일에도 아직까지 나치 추종자들이 소수지만 있거든요. 그래서 독일 사회 분위기가 그 나치 추종자들 정말 거의 벌레 보듯이 보거든요. 아니 독일 나치 추종자가 더 많은 거야? 우리나라의 일제 추종자가 더 많은 거야? 토착 이유죠. 외구들이 더 많아요. 일제 추종자 더 많은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 독일은 공교육 과정에서 완벽하게 나치 청산에 대해서 계속 교육시키고 있고 법적으로 처벌하고 이걸 엄청 철저하게 하는데, 우리나라는 그런 거 한 번도 철저하게 한 적이 단 한 번도 없고, 심지어 토착 외구들이 떵떵거리면서 잘 먹고 잘 살고 친일 매국노 후손들이 그때 불화받은 재산들 불려가지고 지금까지 잘 살고 있는 나라잖아요. 독일과 대한민국의 차이점은 그겁니다. 왜 토착 외구들이 더 많아요? 왜냐하면 단 한 번도 역사적으로 단죄를 한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늘 말씀드립니다만 그 당시에 우리나라에 넘어와 있다가 일본으로 귀국하지 않은 외구들이 그래. 또는 외구의 추종자들이 호적법을 바꿔가지고 한국인으로 새롭게 변신을 하고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그 숫자가 60만에 달했을 거다. 새로 호적을 받은 애들이. 미국이 우리나라 그거 해방될 때 친일파들 다 등용했다는 소리 아닙니까? 맞아요. 해방될 때 민주주의 이해하는 사람 별로 한국에 잘 없으니까 일본 애들 와가지고 그냥 해라. 경찰부터 시작해가지고 다 그래서
이게 한 번도 청산이 되지가 못했어요. 그래서 그 숨겨놨던 비축 자금으로 갖고 나중에 적산이라고 불렸던 일제의 공장들이나 부동산이나 시설들을 다시 되사들여가지고 합법적으로 이 나라에서 부를 쟁취한 애들이 지금의 우리 대재벌 가족들 아니에요. 그래서 이상하게도 송 작가님 예전에 한번 지적한 적 있잖아요. 이상하게도 그 재벌 그 창업주들이 다 한 초등학교 출신이다. 그것도 이상해. 경상도의 이름 모를 초등학교에 삼성, LG, GS를 비롯해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재벌 기업들의 창업자들이 다 그 학교 동문이더라라고 하는 희한한 일이 있다는 거죠. 우연히 치고 너무 희한한 우연인 거지.